안녕하세요. 김재영 훈련사입니다. 얼굴이 좀 빨갛죠? 화면에, 오늘 화면빨 좀 안 받네요. 얼굴이 못생겨서 화면빨 안 받으면 골치 아픈데. 자, 오늘 주제는 반려견 분리불안, 고립장애, 이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제공해주신 콩순이 보호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의 과정이었어요. 정말 이 교육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희 영상 보시면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짚고 물고 이런 거는 상황을 개선하면 되는 건데, 이 정신이 괴로워, 이거 패닉 상태가 온 거는 이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하기가.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데 그 교육 과정이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낸 콩순이 보호자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리불안, 이거는 정신적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신적 질환. 그냥 어릴 때는 조금 보채고 좀 떨어지면 낑낑거리고 이런 문제지만 점점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성격화되고 강박증이 생기겠죠. 강박증을 넘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패닉이 와버려요. 지 혼자서 그 상황을 혼자 있는 상황 자체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이 콩순이 증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리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립장애까지 같이 있어요. 뭐가 하나만 있으면 또 잘 있어. 근데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짖고 이럴 때도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야! 내놔두고 어디 갔노? 좀 우위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패닉 상태라는 얘기가 짖을 때 말고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하니 이게 보면 그냥 잠깐 불안해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 이거 멘탈이 나간 것처럼 안 보이세요 혹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쉽게 말해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의 행동들을 우리는 정형행동, 상동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스트레스성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불안만 있는지 고립장애도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개를 한번 그 콩순이네 집에 데려다 놓고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판 처음 본 개가 와가 있는데 지가 홀링도 안 한 거예요. 야는 그 쉽게 말하면 고립장애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만 있으면 또 괜찮아. 여기서 문제가 차라리 분리불안만 있으면 어찌 보면 수월해요. 근데 고립장애까지 있으니까 이 고립장애는 이 자립도도 엄청 낮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초반에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단호하고 냉정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건데 이 보호자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뒷구물 가면 상황을 제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니까 수월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괴로운 거는 이 과정 자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호자님한테 얘기했죠, 솔직하게.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정말 단호하고 냉정해져야 된다.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콩순이 보호자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쥐고 하울링하니까 이거 민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 골치 아픈 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호자님이 그 정도 의지가 있다 하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 먼저 그 얘기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분리불안은 우위성이 좀 높아져서 그렇고 고립장애는 자립도도 낮아서. 그런데 이 콩순이는 둘 다 같이 갇혔다. 그래서 이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치대고 보채고 졸졸 따라다니는 이 모든 행위 다 끊어내시라. 근처 한 1m 가고 근처 눈앞에도 알짱 거리는 거 그거 다 제어하시라 했어요. 보호자분에게 집착하는 모든 행위들, 요구성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리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저리 가! 한 집에 살지만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다. 그걸 이해시키라고 했어요. 분리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보호자님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집착을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집착하는 행위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놀아주고 함께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위성이 높아졌다 하면 그런 행위들도 안 해야 돼요. 놀아주고 이런 행위들. 계속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래 얘기하면 개 키우는데 손도 대지 마라. 또 그 레파토리 또 악플 달 거예요. 여기 보면. 만들어 놓고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고 적당한 선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 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정신질환, 이 패닉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당연한 데 될 때까지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안 되구나. 혼자 있어가 편하게 있어야 되구나. 그때까지는 좀 그런 행동을 안 하셔야 돼요. 얘기가 좀 길었죠. 저도 이제 워낙에 이 극성견주들한테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조금 자꾸 제 변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콩순이 실내에서는 그렇게 양육을 하시라 했고 밖에서 딱 고집 피우는 거 딱 영상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속 이래 버티자. 조금만 당겨 볼게요. 가자. 이 산책할 때 이게 딱 버티죠. 계단에서도 버티고. 분리불안, 고립장애도 짬뽕인데, 와, 이 콩순이나 이 아가 고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산책교육 바로 고칩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바로 개선돼요. 빠른 애들은 안 믿기시겠지만, 한 10초, 15초면 바로 개선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콩순이 얘는 6번 만에, 6일 만에 걸었어요.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행동 교육을 하면서 6일 걸린 건 이 친구 처음이에요. 걷는 영상 한번 볼게요. 그렇지, 좋다, 그래. 자, 가야지. 가자. 그렇지. 좋다. 잘 걷죠? 예. 문제행동 교육은 특정 내 불편한 한 가지 행동만 제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산책, 또 영상 하나 보여줄까요? 빗질 같은 거. 빗질 할 때도 저희가 할 때 물라고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요 몬테 갖고 요거 확 승질머리 갖다가 요거 영상에서 무는 장면은 찍지를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근데 지금 빗질 잘하죠? 이렇게 모든 일상을 되돌아보고 모든 일상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산책할 때 버티고 빗질할 때 물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우위성이 높아져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걷게 만들었어요. 내가 리드한다. 내가 리드할 땐 따라와줘. 내가 빗질하면 해. 그것도 못해? 무리의 리더로서 말입니다. 내가 무리의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무리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걔가 무리의 리더가 되니까 우위성이 높아지고 산책하도 내가 니한테 왜 따라가? 니가 어디 나한테 빗질을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리불안도 생기는 거고 분리불안도 우위성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또 하나 이 콩순이는 고립장애도 있다 했잖아요. 자립도도 엄청 낮다고요. 이거는 좀 기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콩순이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린 건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하시라. 저희도 유치원에도 왔었거든요. 한 번씩. 저희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그런 걸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분도 불필요하게 이 집착하는 행위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사람한테 자꾸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혼자 있으면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럴 때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세팅해 놔놓으면 돌아가는 장난감이 있어요. 간식도 나오고 거기 좀 할 거리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교육은 교육이지만 우리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면 자꾸 집착을 하니까 이 도구를 이용해서 1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걸 하나 설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무료하지 않게끔 어디에 집중할 거리를 만들어 주라고. 산책도 이제 지멋대로는 산책이 아니고 보호자님이 리드하는 산책, 그런 규칙 있는 산책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힐링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일관성 있게 우위성 행동이나 집착하는 모든 행위를 다 끊어내버렸어요. 근데 이 첫 한 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호하게 훈육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 정말 좋아졌거든요. 좋아지는데도 좋아지다가도 한 번 고꾸라져요. 또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주인이 이제 흔들리시겠지. 또 좋아지다가 또 확 고꾸라져. 그럼 그때 되면 또 보호자님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우상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보호자님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확실히 좋아지구나. 그래서 제가 이 정신적 질환은 절대 단기간에 안 된다 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근데 콩순이 보호자님이 정말 잘 버텨내신 거예요. 정말 진짜 저 인정합니다. 보호자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우리 둘이 3개월 동안 노력한 게 헛되지가 않았어요. 자,
자, 시청자분들 영상 한번 볼게요.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 이제 열흘 동안 아무도 안 짖었어요. 혼자 편안하게 잘 자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분리불안은 정신적 질환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당분간 이 분위기 유지하시라. 또 손대고 안아주고 하다면 바로 이 정신병 도진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호자님이 공순이가 확실히 리드가 되고 통제가 된다면 그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불안 고립장애 이 교육 자체가 쉬운 교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정말 냉정한 사람만 교육해 줍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쉽게 단기간에 고칠 능력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캔넬 교육 해가지고 기다려 교육이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훈련사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단기간에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끊어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